그 정책 자금이 지난 한 10년 동안 정책 기조가 이렇게 쭉 바뀌어 왔습니다. 그 바뀐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을 좀 해야지, 먼저 올해 사업 계획을 설명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야지 아마 여러분들이 좀 정책 자금이 이렇게 운영 기조가 좀 바뀌고 있구나, 또 거기에 맞춰서 이해를 할 부분은 또 이해를 해주시고, 또 그 지원을 받으려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또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정책 자금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일반 금융자금, 시중금융은행에서 지원하는 금융자금과 달리 정책의 목적에 따라 가지고 지원하는 자금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정책의 목적이 뭐냐 하면, 현재 자금 조달력은 좀 취약하나 사업성이 좀 뛰어난 그런 영역에 있는 업체들을 선별해서 집중 지원하는, 요게 이제 정책 자금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소위 말해서 시장 실패 영역을 지원하는 쪽으로 기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시장을 선도한다고 해가지고 정부의 자금을 이제 일반 기업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시장 실패 영역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창업이라든가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역점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 자금을 통해서 신용도가 낮은 기업을 우량 기업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정책 자금이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중진공이 지원하는 정책 자금의 융자 모델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기업이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이 정책 자금의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은 중소기업 진흥 채권을 시장에서 발행해 가지고 조달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달금리하고 대출금리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정부가 금리 보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대출을 하고 있는데, 직접 대출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일부 보전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이제 저희가 자금 지원 프로그램의 창업이라든가 개발 기술 사업화라든가 또 장기 시설 자금, 이런 부분들을 직접 대출과 신용 대출을 통해서 지원하는데, 이 지원을 통해서 성장 유망 기업을 발굴해서 지원함에 따라 가지고 반드시 리스크가 발생됩니다. 직접 대출에 따른 리스크가 발생되는데, 그 손실을 잘 관리해야지 계속적으로 이 구조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정책 자금이 민간 금융과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 보시면, 정책 자금은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소기업의 87%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 소기업이라 한다면 종업원수가 50인 이하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창업 초기 기업의 50.4%의 재원이 배분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든 산업을 다 지원할 수 없어 가지고 지금 9대 전략 산업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86.7%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일반 운전자금은 은행을 통해서 많이 지원을 받고 있고, 정책자금은 장기 시설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한테 지원되는데, 거기에도 60% 정도의 자원이 배분되어서 지원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2004년도부터 직접 대출을 확대해 왔습니다. 현재 지난해 55.3%가 직접 대출로 지원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61.9%를 신용으로, 무담보 신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아까 중진공 정책자 모델 설명을 드렸는데,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현재 정책 자금의 대출 잔액은 14.8조 원 정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융권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출 잔액의 한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 자금의 운영 방식을 보면, 기업의 희망에 따라서 직접 대출도 하기도 하고, 은행을 통한 대리 대출도 병행해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는 그 분기별 중소기업 진흥 채권 조달 금리에 따른 그 연동 방식으로 바뀌어 가십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의 융자 기간이 금융기관에 비해서 좀 긴 부분이 있고요. 평가 부분은 기술성이라든가 사업성, 미래 성장 가능성, 경영 능력, 사업 계획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기업 평가 등급을 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 절차는 그 제가 이거 목이 좀 물 좀 줄 수 있나요? 지원 절차는 그 아까 우리 중정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올해부터는 그 건강진단 신청 접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 기업에 따라가지고 서류를 검토해서 이 기업은 좀 진단이 필요하겠다 하는 기업들은 그 진단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그렇지 않는 기업은 수요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바로 자금 지원 평가를 하는 이런 투트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한하고 이런 부분들은 자료로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으로 13년도 정책적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그 6가지 정책 방향을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올해 운영 규모를 보면 3조 8천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여기 G밸리가 중심이 된 서울 서부 지역 7개 그 구 대상으로 해가지고 1,496억이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방식은 2차 보전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게 올해 새로 좀 시작이 됐고요. 요거는 이제 운전자금을 그 과거에는 저희 직접 대출 중심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융자 재원의 규모에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지금 지원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2차 보전 방식으로 하면서 지원 규모를 지난해 한 1,000억 정도 규모에서 5천억 정도로 늘리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2차 보전 방식으로 운전자금 지원하는 걸 좀 바꿨고요. 그리고 올해 재창업 자금이라든가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재창업 자금도 지난해 200억에서 400억 그리고 소상공인을 5천억에서 7,500억 늘리는데 특히 소공인 특화 자금이라 해가지고 종업원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가지고 운전자금 1억, 시설자금 2억까지 해가지고 전액 중진공 신용대출 중심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R&D 사업도 이렇게 꼭지가 많듯이 자금도 이렇게 꼭지가 좀 많은데요.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창업기업 자금은 일반 창업기업하고 청년 전용 창업, 재창업 이렇게 세 가지 꼭지로 지원되고 있는데 전체 재원은 1조 2,500억이고요. 서울 서부 지역은 530억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주로 이제 5년 미만 기업에 대해 가지고 시설 자금과 운전 자금을 지원하는데 시설 자금과 운전 자금 구분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시설 자금을 65%를 지원해야 되는 어떤 정책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운전 자금은 좀 많이 좀 부족한 지금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개발 기술 사업화 자금은 특허라든가 실용 신안, 그다음에 R&D 자금을 받아가지고 개발에 성공한 과제들, 그리고 국가 이전 연구소 이전 과제들을 사업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사업화하는 데 지원되는 자금인데 총 3천억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서울 서부 지역은 172억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운전자금 수요가 많이 있고요. 많은 기업들이 이제 활용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 신성장 기반 자금은 5년 이상 되는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자금인데요. 주로 시설 자금 위주로 지원하고 있고요. 운전 자금은 그 시설 투자액의 30%의 초기 가동비를 지원하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IT라든가 지식기반 서비스업이라든가 문화 콘텐츠업, 도매업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업종들은 운전 자금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신성장 기반 자금은 좀 지속적으로 축소가 돼 와가지고 현재로는 총 그 정책 자금 지원 규모의 한 20% 미만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업체들로부터 신성장 기반 자금도 지원을 좀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들이 5년 이상 되는 일반 기업들이 지원되는 비중들이 좀 축소되다 보니까 저희도 상담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전환 그 자금은 1,700억이 계획되어 있고 서부는 73억을 올해 지원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의 전망이 좀 불투명하거나 아니면 좀 향후 볼 때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어 가지고 업종을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설하고 그 운전 자금을 구분 없이 지원하고 있고요. 또 시설 자금의 그 공장 구입의 경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은 일시적 경영애로 그 시장 환경에서 이제 외부 환경에 따라 가지고 갑작스럽게 이제 우리 회사 역량은 그 변화가 없는데 외부 환경에 따라 가지고 갑작스럽게 경영 위기를 맞는 일시적인 그 경영 애로를 지원하면 회생이 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지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출 기업은 이제 시중은행의 무역금융을 활용하기 어려운 기업들을 중심으로 수출금융을 지원하는데 이 30억은 수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재원이고요.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은 이제 본부에서 300억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융자 복합 금융은 이익 공유형 자금과 성장 공유형 자금으로 나뉘어지는데 이익 공유형은 창업 초기 기업들이 그 창업 초기에 신용도가 낮아가지고 은행 자금을 활용하기 어려운데 만약 정부가 조금만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커 나갔을 때 성과가 났을 때 그 성과의 그 3%를 공유를 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그 운용을 하고 있고요. 그 성장 공유 자금은 IPO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그리고 그 소상공인 자금 아까 말씀드린 일반 소상공인 위에 지원 5천억대 있는 부분은 그 소상공인 진흥원을 통해 가지고 주로 이제 그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해 가지고 은행을 통해서 대출 받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대부분 자영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소공인 특화 자금은 중진공이 지원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이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보전 사업은 이제 5천억을 신규로 올해 운영 방식을 바꿔서 지원하는데 서울은 238억을 서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는데 이거는 은행을 통해서 대출 협의를 먼저 하고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그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중진공에 들어오면 중진공이 평가를 해서 추천하는 이런 형태인데 이제 수요가 좀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 모든 기업에 대해서 그 수요를 좀 충족시킬 수 없는 그런 좀 애로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제가 요 말씀드렸고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 뒤에 세부 사업에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로 시간 관계상 참고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융자 범위와 지원 조건이 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운전자금 같은 경우는 한 5억 범위에서 주로 중진공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시설자금 같은 경우는 30억까지 투자를 하는데 이제 많은 기업들이 서울 같은 경우는 제조업체보다는 이제 제조업체들도 이제 외부의 생산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업장 확보 자금들을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 시설 자금 수요가요. 그게 많이 있는데 그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이제 창업기업 5년 미만의 창업기업들이 좀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신성장 기반 자금에 있어 가지고
IT라든가 비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그리고 사업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사업장 확보 자금을 받을 수 있고요. 운전 자금은 개발기술 사업화라든가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이라든가 투융자 복합 자금이라든가 그리고 2차 보전 사업 이런 부분들을 운전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융자 제한 기업을 좀 말씀드리면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이제 은행연합회 우리가 그 이해하는 신용불량 등록이 돼 있는 그 지금은 그런 표현을 안 씁니다만은 그 기업들 그리고 그 대출 자금을 그 저기 유용한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은 이제 융자 제한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 한 3년 전부터 우량 기업이 다음에 해당되는 우량 기업이라 해가지고 저기 신용 등급이 최상에 있는 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을 받은 기업이라든가 코스닥이라든 유가증권에 상장된 기업 이런 기업들은 정책 자금을 지원 제한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액도 500억 이상 되는 기업은 정책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업종별 부채 비율이 초과되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지원 제한을 받고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또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책자금 지원 대상 부분도 뭐 대략적으로 앞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전략산업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서비스업 쪽을 좀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책자금 금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연동돼 가지고 그 정책자금 금리를 정했는데 올해부터 정책자금 기준금리라 해가지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채권 발행하는 금리에서 1%를 빼고 1%를 차감하고 또 사업별로 이렇게 가감을 해서 그 금리를 정하는데 좀 올랐습니다. 지난해 4분기보다 한 0.5% 정도 금리가 올라가지고 업체들로부터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이런 문의가 오는데 저희가 이제 조달금리하고 대출금리하고 이렇게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정부의 재정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감안하고 해가지고 정책 금리의 결정 체계가 좀 바뀌었는데요. 지난해 4분기 금리가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체감 그 상승률이 굉장히 큰데 아마 4분기 이후부터는 금리가 큰 폭으로 변동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 1, 4분기 기준금리는 3.59 정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 받는 기업들의 금리는 3.8에서 한 4.5 사이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행 방식도 자료를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것도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책 자금 지원 받는 기업 중에서 고용 창출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저기 정책 자금 공급 규모도 확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금리 혜택도 2인 이상 그 고용이 늘어난 기업에 대해 가지고는 최대 1%까지 인당 0.1%씩 1년 동안 금리를 인하해주고 있습니다. 소인 특화 자금도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도 자료로 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자금별 지원 계획인데요. 제가 그 시간 관계상 앞에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렸고 지금 배포된 자료하고 아마 여기에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 64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니까 그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또 궁금하거나 모르는 사항들은 저희 서울지역본부 지금 목동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상시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친절한 상담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좀 활용을 해주시고 참 접수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매월 저희가 그 1일부터 10일까지 자금을 받는데 운전자금 수요는 굉장히 그 많고 그 한편으로는 재원은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당일날 오전 정도에 그 마감이 되는 상황이 있고요. 다만 개발기술 사업화라든가
창업 기업의 시설 투자 수요라든 이런 부분들은 아직 수요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저희가 문의를 해주셔도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다만 이제 아까 운전자금 부분들은 이제 정책 자금의 기조가 좀 바뀌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올 한 해 다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어려움을 올해가 계산년이지 않습니까? 좀 뱀이 상징하는 의미가 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실 그 뱀이라는 동물이 빠져버리면 성경의 전체 권력 구조가 없어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도 그 뱀처럼 지혜롭게 올 한 해 경영을 잘 하셔가지고 모두 성공하는 기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